자, 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7강 펀드를 배우자. 이번 시간에는 펀드란 무엇이고, 또 펀드는 수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거래소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떤 펀드들이 있고, 또 펀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와 수익 정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권리나 의무를 나타낸 정서를 통상 우리가 수익을 나타내는 정서로서 통상 금융투자 상품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권의 금융상품에는 가장 대중적인 것은 우리가 주식과 그죠? 그리고 채권, 수익 정권이 있죠. 그래서 또 수익 정권은 또 주식, 또 채권 등의 정권 또는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 및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할 전문 주식이 우리가 부족하거나 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죠? 이 투자자들이 투신 운용사의 수익금을 투자금을 맡겨서 또 수익 이 투신운용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이 수익 정권을 정서로서 표기할 수 있는 정서로서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정권은 정권이지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정권의 형태가 아닌 통장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죠? 그 통장을 찍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익 정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직접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지만은 이들 정권에 투자하고 싶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권장되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 정권과 펀드의 관계에 앞서 우리가 통상 펀드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은 뭉치돈 통상 우리가 펀드 공동기금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펀드란 말이 우리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주로 투자신탁이란 말을 사용했죠. 그죠? 국내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투자신탁, 대하투자신탁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럼 투자를 믿고 맡긴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죠? 전문가가 대신 투자하고 그 수익금, 그 이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 바로 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이 모아준 돈으로 전문가들은 주식과 채권 같은 이런 유가 정권 또 우리가 금과 구리 같은 원자재 그리고 뭐 부동산 또 우리가 비행기 선박 같은 실물 자산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운영되는 펀드는 실적에 따라서 이익이 크게 날 수도 있죠. 그죠? 또 우리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서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수많은 펀드는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펀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펀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펀드 자체가 얼마나 많냐. 국내 아마 우리나라 펀드는 세계 제일이라 할 수가 있죠. 그죠? 국내 펀드는 세계 제일이다. 그리고 프랑스 또 우리가 뭐 룩셈부르크 그죠? 국내 한국 말고 한국 타면 우리가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국가별 펀드 수와 순자산 순위가 가장 많은 부분이 한국, 두 번째 룩셈부르크, 세 번째 프랑스, 네 번째 미국, 또 우리가 브라질, 일본,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캐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펀드 수를 순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 순자산 순위는 미국이 가장 금액이 많죠. 그죠? 그래서 미국 또 그리고 룩셈부르크, 프랑스 또 우리가 호주, 아일랜드, 일본, 브라질, 영국, 캐나다, 중국, 한국 순으로 펀드의 순자산은 저희들이 나타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펀드들이 통상 이런 펀드들이 어떻게 펀드를 나누는 주요 기준은 교과서 우리가 204페이지 보시면
펀드가 투자는 우리가 대상의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또 펀드의 운용 제한 방식에 어떤 자산 투자를 제한하지, 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주식의 성격, 또 지역적 위치, 그죠? 또 불입 방식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죠. 자, 그럼 투자 대상에 따른 우리가 분리해 보시면,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정권 펀드 투자 자산이 50% 이상 어디에 정권에 투자하고, 또 부동산 펀드는 우리가 투자 자산이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MMF, 그죠? MMF는 우리가 통상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혼합 자산 펀드는 투자 대상 자산에는 우리가 정권도 있고 또 부동산도 있고 특별 자산도 있죠, 그죠? 이런 투자 대상의 자산과 투자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펀드가 무슨 펀드? 혼합 자산 펀드란다. 자, 그리고 특별 자산 펀드는 투자 자산의 50% 이상을 특별 자산, 그죠? 우리가 그리고 이 특별 자산은 정권 및 부동산을 제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운용 제한에 따른 분류에는 파생형 펀드와 재간접 펀드가 있죠, 그죠? 파생형 펀드는 투자하는 파생 상품의 평가 가액이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하는 펀드다. 또 재간접 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죠? 투자 자산이 자금 불입 방식에 따라서, 모집 방식에 따라서, 펀드 자금 불입 제한 여부에 따라서, 그죠? 이런 부분이 틀려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펀드의 종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 무엇에 투자할지, 그래서 투자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권, 조금 전에 우리가 정권 펀드, MMF, 그죠? 우리가 머니마켓 펀드에서 이 MMF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파생 상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물과 또 옵션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죠, 그죠? 부동산 펀드 또. 자, 그리고 우리가 운용 제한에 따른 분류는 파생형 펀드와 재간접 펀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죠? 우리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주식 투자 비중에 따른 분류가 있다. 채권형 펀드와 주식이 펀드, 그죠? 채권형 펀드는 통상 운용 대상의 주식은 편입하지 않고 펀드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펀드는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그죠? 주식에 운영하는 펀드다. 자,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는 우리가 주식 혼합형 펀드가 있고 채권 혼합형, 기타 혼합형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 펀드,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이 큰 성장해, 그죠? 우리가 이런 매출의 20% 이상이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성장주 펀드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치주 펀드는 통상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가치주 펀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배당형 펀드, 그죠? 또 이 배당형 펀드는 통상 우리가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배당주 펀드, 그죠? 자, 그리고 대형주 펀드, 중소형주 펀드, 가치주 펀드, 성장주 펀드, 배당주 펀드, 인덱스 펀드가 있다, 그죠? 주식의 성격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또 우리가 펀드 투자 자산의 지역적 위치에 따른 분류에는 통상 우리가 국내 펀드, 그죠? 우리가 국내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국내 펀드. 또 해외 펀드는 해외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그죠? 우리가 브릭스는 브라질, 또 우리가 러시아, 또 인도, 중국의 이런 약차들을 따서 브릭스 펀드라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펀드, 또 그리고 인도, 베트남, 유라시아, 또 유럽, 또 그죠? 이런 베트남, 일본 펀드, 유럽 펀드, 두 펀드가 있다. 그리고 펀드 자금의 불입 방식에 따르는 분류가 우리가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펀드를 우리가 거짓이 펀드라고 그러고, 또 매월 펀드에 자금을 넣는 펀드가 마치 은행을 적금과 같아서 우리가 적립식 펀드를 할 수 있고, 또 투자 기간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펀드가 임의식 펀드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마 요즘 우리가 옵티머스 프라임 사건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펀드가 우리가 통상 펀드 자금을 어떻게 모으는지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대신 투자 정권가 그리고 은행주에서 우리가 통상 사모펀드라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모펀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기펀드다 해서 지금 돈 1억 2억 기본 최소 금액이 1억 투자한 금액이 완전 종이짝처럼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공모펀드는 우리가 불특정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무슨 펀드? 공모펀드다. 대부분의 펀드가 이것에 속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펀드 형태이다. 그래서 이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고, 또 주식의 채권 등 유가 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모펀드, 간단하게 해서 이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펀드라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통상 PEF, Private Equity Fund에서 우리가 PEF라고 그러는데, 이 사모 PEF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과 그리고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할 수가 있죠. 자, 이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 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대상이 경영권이 될 수가 있고, 그죠? 투자자들이 경영주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이 투자자들이 통상 M&A가 같은 우리가 통상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펀드 자금 불임 제한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그죠? 우리가 통상 단위형 펀드와 우리가 또 추가형 펀드가 있죠. 그죠? 펀드 자금 불임 제한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그래서 이 단위형 펀드는 통상 투자 자금을 한 번만 넣고 그 이후로 추가로 넣을 수 없는 펀드를 우리가 단위형 펀드고, 또 추가형은 언제든지 펀드에 추가로 자금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펀드를 무슨 펀드? 추가형 펀드란다. 그죠? 추가형 펀드란다. 자, 그리고 펀드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모집 방식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모 사모펀드가 있다. 그리고 펀드 자금 제한 여부에 따른 분류해서 단위형, 추가형 펀드가 있죠. 그죠? 자, 그럼 펀드의 장점과 우리가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통상 우리가 장점으로는 우리가 소액의 수수료로, 그죠? 투자 전문가를 고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가 실질적으로 유망해 보이지만은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의 돈을 주식으로 구성된 펀드에 가입하면 우리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신 투자해주는 그런 분산 효과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계란을 운반할 때 몇 개의 바구니로 나눠 놓으면은 하나의 바구니로 떨어뜨려 버렸을 때도 다른 바구니 계란은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소위 분산 투자의 이점을 이런 설명하는 그림인데, 또 이런 펀드는 두 번째 적은 투자 금액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죠? 세 번째 펀드 상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펀드 가격이 매일매일 가격이 우리가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입한 펀드의 가격이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통장으로서 지킴으로써 눈으로서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펀드 투자의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대부분이 우리가 펀드에서 원금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 보존이 큰 만큼
그죠? 우리가 투자군의 손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만큼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침체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아무리 뛰어난 펀드 매니저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펀드들이 요즘 우리가 라이프라임 이런 옵티머스 라임 펀드 이런 부분들이 사기성이라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펀드는 계속해서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어떻게 계속해서 납부해야 될 그런 부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가입할 때는 청산할 때 한 번 수수료를 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펀드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만큼은 또 이익 발생 여부와 그죠? 관계없이 보수라고는 그런 수수료를 매일 지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1,000만 원 펀드 가입이 있는데 주가가 우리가 한없이 떨어져 펀드 금액 평가 가액이 500만 원이 되었다 해도 500만 원에 대해서 펀드를 운영해주는 전문가에게 보수를 어떻게 계속해서 줘야 되는 이런 단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펀드는 어떻게 수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펀드 수수료의 중요성은 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죠? 위탁 투자 운용사가 대신 운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맡긴 투자자는 수수료를 어떻게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고 또 우리가 펀드가 적자인 상태라고 해도 그죠? 계속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서 세정적인 수익은 달라지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처럼 수수료 우리가 펀드의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우리가 미치고 또 종종 우리가 분쟁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펀드 가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수수료를 할 때 펀드 수수료에는 우리가 통상 환매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펀드 수수료 종류는 판매 수수료는 우리가 통상 수수료를 우리가 부과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시 선취 수수료와 우리가 후치 수수료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취 수수료는 펀드 가입 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또 불입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그죠? 우리가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후치 수수료는 불입된 금액 전부를 투자 운영하다가 나중에 수수료를 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매 수수료는 가입 후에 펀드를 환매하는 시기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금의 70% 정도를 우리가 환매 수수료로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해야 하는 펀드 운영 회사 입장에서는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펀드 관리에 통상 어려움이 있다기 때문에 펀드 환매에 대해서는 일종의 벌칙을 우리가 부여하는데 통상 펀드 가입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환매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90일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환매 수수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펀드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펀드 보수료는 우리가 투자 기간 내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 우리가 보수료가 있는데 펀드를 계속 운영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총보수라고 부르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판매 수수료인 선취 수수료나 우치 수수료는 우리가 한 번만 내는 일회성 비용이지만은 보수료는 매일 떼어가는 반복성의 고정 비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는 펀드에서 이익이 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떼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떼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펀드는 수수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는 어떻게 수수료와 클래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죠? 펀드 수수료와 클래스로 결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는 통상 이 펀드 수수료는 통상 우리가 교과서 214페이지 보시면 펀드의 클래스 종류로
1차 분류의 펀드 클래스가 A, B, C, 그죠? D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수료 형태에 따라 이런 부르는 클래스이다. 그래서 참 실질적으로 펀드가 고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런 펀드들이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가 임금의 눈길 한번 받아버리는 무리수들 같은 눈빛으로 투자자들 간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을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 펀드 이름도 잘 모르는데 설상가상으로 똑같은 이름 뒤에 그래서 펀드 클래스 뒤에 우리가 A, B, C, D 또 E, F, W, IS 이런 식으로 붙으니 펀드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또 기존에는 펀드 이름도 제각각이 있지만 펀드 뒤에 붙는 알파벳 역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이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 2006년도 우리가 7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수많은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통일된 규격을 정하고자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붙이도록 했죠. 그죠? 자, 이 펀드 클래스 이름의 A는 최초 가입 시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는 펀드가 펀드 A라 할 수가 있고, 또 B는 펀드 판매 시에 총 적립 금액에 후치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 C는 선취 수수료, 후치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총 적립액에 대한 보수료가 높은 펀드이다. 그죠? 자, 그리고 D는 선취 수수료와 후치 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는 펀드를 D라 할 수가 있고, E는 우리가 통상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 가능한 온라인 전용 펀드이고, 우리가 F는 그죠? 금융기관 등 전문 투자자 펀드, W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조정해주는 랩 전용 펀드, 그죠? 그리고 우리가 I 고액 거래자 요건을 충족한 그죠? 그런 충족한 그런 펀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가 매우 저렴한 펀드, 슈퍼마켓 전용 펀드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의 알파벳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선취 수수료가 부과되는 클래스 A가 좋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2년 이내 펀드를 환매할 가능성이 많다면 클래스 A보다는 우리가 클래스 C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 1,000만 원에 수익률 20%인 펀드에서 1%의 수수료는 10만 원을 떼어가지만 우리가 클래스 B는 통상 원금 1,000만 원과 수익금 200만 원에서 1%를 우리가 떼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수수료가 12만 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2년 이상 운용할 펀드라면 선취액이 아닌 2년 미만으로 투자할 펀드라면 후치형이 수수료면서 강심인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투자할 때는 우리가 1%에서 2% 정도 수수료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펀드 투자는 우리가 3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돈이라면 클래스 A, 즉 선취 수수료 방식이 좋다고 보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가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들 추천하는 상품인데 우리가 후치 수수료 또 즉 그래서 B라서 투자가 망설여지는지, 또 무엇이 걱정인지, 수익률 20에서 그죠? 30% 이상 내주는 펀드라면 우리가 가치껏 뭐 1%, 2% 수수료를 더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죠?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